안녕하십니까. 뱀띠을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뱀띠을일간이 기해년을 맞이했을 때 천간의 기운은 어떤 편재라는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편재라는 기운이 올 때 사람들은 뭔가 재물에 대한 투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나게 생깁니다. 자, 욕심. 이렇게 욕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재물은 사실 매우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재성을 양명지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물은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재물이다. 현대에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재물보다 앞서는 것이 명예였지요. 명예와 재물을 놓고 늘 사람들은 가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서는요, 사실 재물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지만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명예를 가질 때 재물이 따라오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고을의 사또로 임명됐을 때 그것은 두 가지의 재물을 습득할 수 있죠. 하나는 정기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녹봉이라 하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비리를 통해서 권력형 어떤 비리가 생성됨으로 인해서 녹봉보다 훨씬 더 커다란 재물을 얻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봉건시대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서는 재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표면적 또는 명분적으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명예, 즉 벼슬을 얻는 것이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물보다 명예를 더 중요시했던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떤 벼슬이 없으면 그냥 고을 사또한테 끌려가면 돈 뺏기고 몸 버리고, 아무리 돈을 갖다 많이 바쳐도 내가 군수한테 잘못 보이면, 또 감찰관한테 잘못 보이면 이건 논리가 없이 하루아침에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예를 찾았던 거고, 명예의 대표적인 것이 벼슬이었던 것이고 주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어떤 법적 테두리라는 것이 내 재산을 보호해 주긴 하지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그러한 경향이 큰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사업가는 어떤 명예 없이도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재벌쯤 되면 정치권과 연계를 되지 않으면 내 재산을 지키기 어렵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좀 더 커다란 이익을 얻기는 어렵죠. 그래서 옛날에도 보통 관으로서 이호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관으로서 재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재산이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을 하거나 큰 재산이라면 관의 비호가 없으면 내 재산을 더 늘리거나 지키거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현대에서의 재물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 재물에 대한 것들이 제가 왜 욕심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내년에는 편재운이 들어와서 재물에 대한 욕심은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내년은 재물은 이것은 유혹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편재의 기운으로 인해서 돈 벌 것이다,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선뜻 투자하는 것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라는 글자는 어떤 정인의 글자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간이요, 정인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 좋은 점들은 나이대에 따라 다르겠지요. 학생이라면 공부가 상당히 잘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현대에서는 절대로 정인을 공부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이 엄청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면 그림이 엄청나게 잘 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악기 연주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활동하지 않고 특정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인의 시기에서 나한테 프로게이머라면 게임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기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면 내 작품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건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는요, 활동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내가 어떤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근로를 하는 사람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제조를 하는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는 정인의 해를 정말 반기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나한테 공분이 들어왔다. 이거 참 난감하지요. 장사를 접고 공부만 못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또 하나, 정인의 해에는 어떤 문서운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서운이 좋다는 얘기는 거꾸로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문서로 바꾸는 행위를 갖다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 문서운이 좋다는 것은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좋다. 하지만 취득한 것이 결국은 취득에는 도움이 됐지만 그것이 언제 돈으로 바뀌느냐, 그럼 내년에는 좀 더 좋게 싼 가격에 잡을 수 있는 이런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인의 해에는 문서를 잡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값이 좀 떨어진 물건들이 보이더라. 그냥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 문서를 통해서 커다란 이득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동산이나 건물이나 땅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 문서가 부동산, 건물, 부동산이 아닌 나의 자격이라든가 나의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문서라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난 이것을 통해서 내 사회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때 이런 자격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좀 대접받으면서 전문가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문서라면 매우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뭔가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이나 재취업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매우 좋은 시기가 되겠죠. 또 하나, 자, 뱀띠한테 돼지라는 것은 어떤 삼재의 기운으로 들어오기도 하면서 역마의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자, 삼재와 역마는요, 어떤 그 뱀띠의 그 앞에 동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은요, 좀 이렇게 해라는 기운 자체가 들어오면 감정적으로는 매우 센서티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성에 대해서 뭔가 갈구하기도 하고 또 이성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기존에 사귀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질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자기 자신의 감정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뀝니다. 또 행동이 수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내 몸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내 피로도가 누적된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또 내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성에 대한 애정이 싹트지만 현실적으로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 문제라든가 주변 환경 여건이 안 좋아서 자주 만날 기회는 없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자주 만나는 것이 어려운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애정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견지에서 세모 정도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물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현금 투자 절대로 금물입니다. 여기 편재의 운이 나타나서 뭔가 돈이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돈이 될 것 같고, 주식도 싼 것 같고, 부동산도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건 정말 나한테 기운이야.
또 정인의 운이 와서 나한테 좋은 기운이라고 덥석 물으면 자금이 막히게 됩니다. 이 자금 막힌 거는 향후 3년간 안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가라면 아니면 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현금의 흐름인 것이지요. 현금 흐름이 막히는 시기가 되니 내 사업과 장사가 부도가 나지 않으려면 현금 흐름을 좋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눈에 보인다고 싸 보인다고 현금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는 것 절대 금물이다. 투자는 오히려 자기한테 해라. 내 자신의 실력을 높이고 나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고 시장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나한테 투자를 해라. 가장 확실한 것이 자기한테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실력 어디 안 갑니다. 내 자격증 어디 안 갑니다. 새롭게 내가 뭔가 꾸미고 살려면 나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나와서 취업하는 것이 취업 준비나 내 직업을 갖기 위한 10년간의 과정이었다면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40대나 50대라면 또 다른 5년 내지 10년의 노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내년부터 3년간의 시기를 굉장히 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여러분한테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시기이면서 여러분들이 노년에 뭔가를 하려고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고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자리매김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보통 정인의 운에서는요, 취업이 잘 됩니다. 다만 내 사주에서 관이라는 것이 잘 생기게 있어야 됩니다. 관이 없는 상태에서 정인의 운만 들어왔다고 치면, 그러니까 관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운이 좋고요. 관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성운이 왔을 때 관과 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창업의 시기도 창업의 아이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취업운이라면 정말 자기 사주나 대운을 살펴서 자기한테 맞는 레벨과 업종과 일하는 상황을 미리 알고 취업 원서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시험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시험운에서는요, 어떤 장기 시험과 단기 시험을 할 수 있는데 이 둘 다 매우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가 올라가는 거고 활동력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밤중에 잠 안 오는 한밤중에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면 매우 좋은 시기가 되겠지만 내가 내 물건을 팔라고 마음을 먹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팔 수는 없겠지요. 물론 인터넷을 이용해서 판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인터넷 말고 오프라인 쪽에서만 먼저 가정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곳에 활동력은 정지되어 있고 내 활동을 원활하지 못한 대신에 정신적인 집중도는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니 시험운에 대해서는 장기 시험이든 단기 시험이든 매우 긍정적이다. 보통 이런 경우에 합격운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내년에 새롭게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내년에 주는 기운을 놓치지 마십시오. 충분히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원은요, 제조나 생산, 또 유식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아이템을 바꾸거나 생산 요소를 바꾸거나 아니면 고정비 지출을 적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그런 삼재와 역마의 시기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 안 하고 버틸 때, 변하지 않고 버틸 때 내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3년간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일 괴로운 부분은 자금의 회전 부분입니다. 자금 회전 많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변하셔야 됩니다. 내가 임대사업을 하거나 시설임대나 아니면 자격을 바탕으로 인허가 사업을 한다. 인허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년이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죽겠다고 하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적극적인 변화를 내 사업 영역이 아닌 주거의 이동이나 해외여행 쪽으로 삼재와 역마를 이겨나가시면 되게 좋은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오늘은 뱀띠 을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